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배우고 나누는 무지개 배나TV입니다. 2019년에도 사단법인 배우고 나누는 무지개 배나TV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신청도 꼭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탈탈탈 김예령님 모시고 지금 2부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 2001년도에 처음 탈북하셨다가 한 달 만에 잡혀서 북송되는 것까지 말씀하셨고요. 북송되셔서 청진 집결소로 가셨다고. 네. 네. 여기 생활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청진 집결소에 가니까 진짜 수치스러웠어요. 제가 좀 그런 일, 북한에서 저는 범생이었다고 했잖아요. 진짜 안전부 출입 같은 거는 막 그 행사나 회의 때나 갔던 건데, 거기 가니까 뭐 진짜 야자 반말 다 나가고 막 정말 험한 욕들 막 들으니까 진짜 너무 막 있잖아요. 막 수치스러워가지고 막 못 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막 거기서 목 매달아 자살한 사람도 있고, 할머니 한 분이. 거기 생활이라는 게 열악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게 그렇게 힘든가요? 첫째로 먹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그때 뭐 중국 쪽에서 따서풍이라는 게 이뤄가지고 따서풍이랑 다 잡아들인다 막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그거 해가지고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청진 집결소라는 게 그 뭐랄까 잠깐 말 자체를 집결소잖아요. 잠깐 모였다가 그러다 각 그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데인데, 너무 막 잡혀 들어오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막 한 호실에 사람이 넘쳐나가지고 잘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그 앞에까지 사람들이 다 앉아요. 그리고도 모자라가지고 밤에 잘 때는 복도에 나가서 자야 되는데, 막 그 겨울에 잡히다 보니까 그 추운, 북한은 날씨가 원래 춥잖아요. 그 겨울에 막 그 복도에서 자다가 뭐 감기는 기본으로 달고 살고 너무 막 그렇게 힘들게 막 생활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또 그 사람들은 그 집결소 그 단기간 내에 그 인원을 가지고 자기네 이윤을 뽑으려고, 집결소의 이윤을 뽑으려고 얼마나 힘든 노동을 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노동을 시킬 때 빨리빨리 하는 소리가 입에 달려있고, 그냥 두들겨 맞고, 막 때리고 이런 건 일상이고, 막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이러니까, 다시는 중국에 안 가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거기서 돈 한 푼 없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장사를 했어요. 장사했던 그 거는. 안에서요? 예. 장사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안에 또 들어가서도 또 이런 반장 같은 거 했어요. 반장을 하면은 그 애들이 돈이 있어도 못 사 먹잖아요. 그 안에서 뭐 파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몰래 감춰갖고 온 돈을 가지고. 그러면 그 돈을 반장한테 좀, 밖에서 뭐 좀 사다 달라. 두부밥 같은 거 좀 사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살 수 없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또 직접 못하고 그 개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희 호실에서 두부밥 몇 개, 연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돈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몇 프로라는 플러스를 제가 떼먹고, 그러니까 시중에서 두부밥 하나에 1,000원이라면 저희 손에 들어오려면 2,000원 내야 돼요. 거의 2배. 네, 2배로. 그 1,000원은 도중에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뇌물로. 네. 개원이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또 거기에 오면은 거기서 내가 또 부쳐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조금 저축을 했었는데, 도 안전부에서 거기 중요한 범인이 있어가지고,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호송하러 오면서 돈을 내는 양강도 사람들은, 양강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데리고 가주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벌었던 돈을 그 사람들한테 내고, 그때 돈 500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나오실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다행히. 쪽으로 왔는데, 다행히 왔는데, 저는 또 그나마 한 달 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신랑한테다가 다시는 안 가마. 안 보내게 하겠다는 이런 서약서 같은 거 네. 쓰게 하고, 저도 또 이런 다시는 안 가겠다는 서약서 쓰고,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나왔어. 거기 가서도 3일 만에 나왔어요, 집으로. 아무 처벌 안 받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분과 이제 또 따님과 네. 그렇게 사신 게 거의 7년을 네. 또 북한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지내셨어요. 네. 그러다가 2008년도에 2차 탈북을 결심하신 계기는 뭔가요? 네, 제가 그 탈북을 안 하려고 이렇게 결심하고 진짜 굳게 결심했어요. 그런 수치를 다시는 안 당하려고 또 이제 그랬는데. 따님을 또 키우니까. 예, 딸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나도 이제는 사회활동 그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제가 각오는 했지만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탈북을 북한에 했다 음. 왔다는 그 오명 때문에 제가 거기서 진짜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원래 내가 묘면 이제 위원장을 했던 게 그게 다 이제는 철칙되고. 스스로 없어지고 그리고 제가 노래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행사 같은 거 하면 제가 독창으로 출연했어요. 예, 그 지역에서는 그 염청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북한에. 그 지역에 염청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 노래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분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독창으로 저를 출연을 자체를 안 시키는 거예요. 이중창으로 출연을 시키는데 제가 그 전에 이중창으로 하다가 독창으로 하면 모를까 독창으로 하다가 이중창으로 나가라 하니까 너무 막 기분 나쁜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쉽게 말하면 조직 생활이죠. 여명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명위원장이 됐다가 탈북을 했다가 완전 이제는 그 뭐라 할까 그쪽에서 그 문제적인 그런 여성으로 완전 막 찍히게 되는 거네요. 찍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든 말든 저는 열심히 그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는 제가 사회적으로 그런 걸 받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 그 애아빠가 장사하라고 제가 돈을 빌려가지고 줬어요. 그 어디 가서 장사하고 오라고 어떤 물건을 가져오게 됐는데 이 사람이 6개월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돈 북한 돈으로 5,000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는데 5,000원을 내 이름으로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그 집에서는 계속 그게 문책이 들어오잖아요. 저한테 왜 안 하나 왜 안 하나. 그런데 북한이라는 게 우리 그 애아빠가 나간 지역에다 전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연락을 할 수가 없죠. 예, 연락할 수도 없고 편지라는 거는 그때는 벌써 편지 이 거래는 아예 없어진 지 오래됐고 6개월을 기다리다가 돈은 막 지쳐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딸내미를 지금 제가 탈북하던 시점에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네, 시어머니는 2008년에. 예, 그 전에 벌써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한 3년 됐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됐어요. 그래서.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애를 어디 마땅히 맡길 데도 없고 하니까 언니하고 엄마한테 다 냈다 다시 탈북하겠다. 애를 꼭 좀 데리고 있어라. 이래가지고 내가 맡기고 탈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북한에서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조직 예. 생활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예. 남편분도 돌아오지를 않고 막막하시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결심을 한 게 중국에서는 못 산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나 손을 밟아가지고 한국으로 오리라 이렇게 두 번째로 탈북해야 되는 아주 그런 생각하면서 한국행을 왔어요. 생각하고 예. 탈북하신 거군요. 근데 저는 한국에 오면 저는 영원히 이제는 그 딸도 못 데려오고 그러니까 무조건 딸을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 발 붙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재소 같은 게 있어요. 제재소 북한식으로 제재소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따님을 맡기고 탈북하는 네. 과정부터 네. 2008년도에 예. 그래서 다시 브로커를 알아보셔서 탈북을 하셨어요. 예. 4월에 탈북하셨으니까 아직 강이 열기 전이잖아요. 강이 다 녹기, 녹은 다 녹기 다음이잖아요. 근데 녹았어요. 네. 그러면 녹았어요. 물이 어느 정도였어요? 물이 그냥 뭐 이 정도였어요. 그렇게 깊지도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게 왜냐면 네. 저희 쪽은 그 백두산 그 흐름 맨 그 조식이 그 흐름이라서 압록강의 첫 줄기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지역이라서 그 물이 별로 강이 그렇게 깊지는 깊지도 않고. 않고. 그 물길만 잘 타면 그렇게 얕은 곳이 있고 또 잘못 그니까 저 강원도 지역 쪽이나 그 못 모르고 오는 사람들은 막 그 깊은 곳에 곳으로 들어가 가고. 익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선 따님은 먼저 언니랑 어머니 쪽에 맡겨놓고 본인이 먼저 혼자 중국으로 이제, 네. 예, 예. 넘어가신 거죠. 예, 그때가 38살 때, 예, 2008년 4월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제재소 어떤 구내 식당에서 밥하는 일을 하셨고. 예, 거기 인원은 많지 않았어요. 한 네. 9명 정도였는데 네. 그 로반이라는 사람이 또 어디 뭐 이런
요리 학교인가 그런 게 나온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이따금씩 중국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 거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 음식만 또 며칠을 막 해놔요. 그러면 이 사람 또 와서 이것만 하지 말고 또 이런 거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면서 거기서 기다리는데 딸내미를. 또 거기서 또 기다리기 힘든 게 빨리 또 고기를 또야 되는 이유가 워낙에 또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반이 그게 너무 막 송아가 귀찮은 거예요. 그 막 이상한 짓 하려고 하고. 근데 또 거기서 그 로반이 혼자 사는 사람이면 혹시 모를까. 로반 와이프가 엄청 센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저녁마다 그 여자가 식당을 했었는데 식당하고 딱 들려요. 뭔 짓 하지 않나. 확실하게. 그 감시도 막 싫고. 그리고 또 일단은 제가 목적이 한국행이잖아요. 그래서 선을 놓던 와중에 그 주변에 있는 또 같은 북한 애가 자기가 같이 한국으로 가자고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저희 딸을 왜 9개월을 기다렸냐면 저희 딸을 데려오려고 벌써 제가 넘어가서 발 붙이고 나서 바로 연락을 했는데 언니가 안 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와가지고 뭐 성금으로 먼저 돈을 좀 받아가지고 엄마랑 다 힘들게 사니까 그래 이렇게 보내면서 쓰라겠더니 언니가 거기서 그 돈을 받고 나니까 좀 생각이 들려졌나 봐요. 아, 중국에 계속 예령 씨가 있어야 돈을 보내주니까 네, 자기들한테. 네. 그리고 네. 내가 올 때 그랬거든요. 나는 중국에 안 있겠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또 숨어 당하기 싫으니까 나는 이번에는 선을 나가지고 한국에 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딸을 주는 경우는 내가 딸이랑 같이 한국에 올까봐. 그러니까 그럼 완전히 이제 연락이 근데- 끊기는 거니까. 예, 근데 그건 또 내 생각이에요. 또 언니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까지 모르죠. 잘 네, 모르겠어요. 예. 모르죠. 지금 이 당시 2008년이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예. 이제 오빠분도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언니만 북한에 남아 있는 상황. 예, 거죠. 조카랑 해가지고, 예, 그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딸을 데려야 되겠다고 제가 진짜 무려 11번을 보냈어요. 아, 브로커를요? 네. 언니한테? 근데 우리 언니가 속상한 게, 브로커 비용이라는 게 진짜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계속 올라가요. 2008년이면 점점 오를 예. 때니까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처음에 보낼 때 그냥 애기가 너무 어리고 너하고 헤어져 있는 게 불쌍해서 내가 데려다 주마 했던 사람이 계속 올리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예, 게. 처음에는 중돈으로 200원이면 애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때 보냈으면은 벌써 내가 돈도 조금 절려가고 그랬겠죠. 근데 언니가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계속 보내야 되잖아요. 11번을 마지막에 얼마까지 올랐어요? 6,000원. 200원이었던 게 6,000원으로? 6,000원 올라가는데 네. 진짜 그 돈은 내 수중에 돈을 빡빡 다 털어가지고 그래 보냈었거든요. 근데 보내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언니 있을 때 하지 말고 엄마 있을 때 데려와라. 엄마한테 용돈 좀 주고 2,000원을 엄마한테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4,000원으로 그 브로커 비용을 했는데 그렇게 주고 좀 될 거라 했는데 마침 언니가 장사하러 시골에 가고 엄마하고 형부가 있는 와중에 우리 딸 데려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네. 9개월 만에 네. 따님을. 네. 당시 따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2009년이고 그러면 한 10살? 2008년도에 2008년. 2008년 네. 맞죠? 예. 나도 막 헷갈린다. 2008년도에 애를 와가지고 한국으로 올 때 나이는 11살이었어요. 근데 저희 딸이 11월달 생이라서 11살이라도 되게 어렸거든요. 네. 그래 들고 왔는데 덩치도 좀 애나고 200원이면 한국 돈으로 32,000원, 4,000원이면 한 64만 원쯤 되는데요. 네. 2008년이면 8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어서 엄청나게 막 탈북자들 단속할 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괜찮으셨어요? 근데 저는 저희 주위에는 북한에서 온 분들이 몇 명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 주위는 안전했는데, 근데 저희 탈북할 때 그 올림픽 한다 해가지고 뭐 네. 어쩌고 막 이런 거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대도시에서는 뭐 엄청나게 단속했다고 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있던 그 주에서는 제가 그런 걸 잘 모르고, 다행이네요. 예, 다행히 이렇게 해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따님을 데려오셔서 이제 한국행이잖아요. 네. 그 한국행을 결심하신 것도 이제 북송의 위험, 또 그렇죠. 따님의 미래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 한국행은 예. 어떠셨어요? 처음 딱 떠날 때. 그 한국행을 떠날 때 사실은 북한에 둘까 어쩔까 엄청 막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왜냐면 그 제가 또 그 잡혀 나갈 때
한국으로 가다가 막 죽었다는 사람들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아, 네. 잡혀 나가면 거기는 진짜 막 한국행은 다르죠. 또. 네. 그러니까. 진짜 거기 가면 진짜 별의별 이런 정보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거기 별의별 사람들 다 오니까. 그래서 한국행을 예를 들어 하는 경우에는 절대 한국행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맞아 죽더라도 말하면 막 이런 정보들이라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나는 괜찮잖아요. 이래도 가다 죽으면 괜찮은데 이 어린 게 이 조그만 게 가다가 네. 혹시라도 그러면 어쩔까 막 그래. 데려와가지고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이란 말 안 했어요. 그냥 엄마가 이렇게 좀 더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얘는 자체는 한국이란 말 자체도 몰랐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네. 그냥 엄마랑 만난 게 좋고 네. 엄마는 어디 간다니까 따라 나선 거군요. 아, 애들 말만 하고. 그 왜 그랬냐면 앞으로 모를 그런 위험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출발했는데 그때도 날씨가 이게 2011년도에 출발을 하신 거죠? 예, 2011년도에. 네. 그러니까 요 2008년부터 그 사이에 그 선을 잡지 못해가지고 그 사이에 선은 근데 많았어요. 막 가자 막 이런 게 많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저는 정말 치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잡혀갔었으니까. 예, 네. 제가 말하잖아요. 애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이번에 하는 날은 더 애가 안전한. 그러니까 제가 또 애를 또 왜 그랬냐면 그 깜방에서 청진직결소에서 애기들이 잡혀 나와가지고 먹지 못하고 애라 해가지고 봐주지 않아요. 그 모습을 직접 또 네.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그걸 당하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한국행 얘기 들어오는 걸 정말 최종적으로 정말 제가 정말 잣대로 재고 해가지고 그 아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오려고 저를 소개해준 애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브로커분. 브로커는 아니고 그냥 같은 같이 탈북민인데 탈북하기로. 걔도 한국으로 오려고 하니까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배짱 좋고 그래서 서로 좀 마음이 많은 친구를 고르다 나니까 저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좀 진실되고 서로 가면서 마음이 통할 사람을 찾고 싶어서 언니랑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야 나도 그래. 근데 걔하고 이렇게 상대해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야가. 그래서 그럼 가자 그래서 야가 어느 정도 똑똑하냐면 거리 다 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떻게 가면 막 이렇게 나한테 설명을 하는데 준비를 아주 착실하게 예, 하는군요. 예. 치밀하게. 그리고 그 여기 한국하고 걔가 하면서 이렇게 아는 그 연계도 지인분이랑 있고. 연계가 네. 있으니까 거기서 완전 정보를 완전 빠져가게 해가지고 언니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막 있잖아요. 실감이 나가지고 가자 이렇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동생분과 또 따님, 예, 예. 김혜영님 본인께서 예. 2011년에 예, 이제 한국행을 가시게 되는 거군요. 예, 예. 그렇게. 오는데 그 저희가 제남 쪽에서 가족 북한에서 바로 들어오는 가족 4명하고 네. 예, 그분들하고는 아직도 잘 지내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우리가 합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행이 7명 됐잖아요. 네. 예, 그 7명 됐는데 그 집에 아들애가 있었는데 그게 7살이었어요. 근데 네. 애가 있잖아요. 좀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음. 말 못하는 애인 줄 알았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해서요.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 얘네가 저는 벙어리인 줄 알고 얘가 좀 그 북한에서 벙어리가 힘들게 보다. 살고 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화장실 갈 때도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동작으로 손으로, 네, 수화로, 화장실 네. 가겠다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조금 정말 할 줄 아니까 그 기사님한테다가 화장실 좀 갑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우고 막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태국으로 넘어왔는데 태국에 오니까 애가 말이 완전 말이 많은 정도 아니고 막 시끄러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시키신 예. 거구나. 위험하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제가 왜 네. 저랬어 하니까 언니 가다가 너가 말을 잘못한 날에 우리가 다 죽어야 돼 이렇게 했대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구나. 막 극단적으로 하니까 아이고.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가지고 애가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넘어왔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태국하고 중국하고 라오스 라오스. 국경을 넘는 거였어요. 근데 산 넘는 거요. 예, 산 넘는데 그날따라 또 비가 이렇게 조금씩 내렸는데 그쪽은 막 남방 과일들이랑 남방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진흙탕 길이었어요. 근데 비까지 내리지 않으니까 걸으면 미끌미끌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브로커가 빨리빨리 콰이달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국경을 빨리 넘어야지만 우리가 안전하니까. 안전해지니까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앞뒤에 서가지고 콰이달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 일행석에 60대 된 할머니가 계셨어요. 자, 잠깐만. 아까 3명, 그다음에 가족 4명, 그리고 일행이 더 붙었어요? 그거는 최종으로? 최종으로 우리가 10명이 같이 가게 됐어요. 그중에 60대 할머니분이 네. 계셨어요? 근데 뭐 한국은 60대면 뭐 할머니라고 하면 열받을 네. 거예요. 네, 좀 네, 난리 날 화내시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분은 그 북한 분이라서 막 주름도 많고 막 할머니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딱 계셨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그 국경을 넘다가 뇌출혈이 온 거예요. 아이고. 그 산 아이고. 넘으시다가? 예. 근데 할머니가 문제는 막 이렇게 몸집이 좋으셨어요. 네. 예, 저보다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 뇌출혈이 일어가지고 저희 일행석에 젊은 남자애들 둘이 있었는데 걔네가 막 들 것을 해가지고 들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뇌출혈이 오니까 막 그 아이들을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예, 건지. 이 상황을 지금 상황 다 파악이 안 되는 거군요.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막 두들겨 패고 하니까 우리는 빨리 국경을 넘어서 그 브로커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 빨리 가야 되니까 거기서 진짜 날이 거의 밝을 때까지 그 할머니 때문에 고생하다가 할머니를 버리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할머니를 그냥 두고 그 우리만 9명만 그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예, 국경을 넘었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거군요. 근데 저희를 따로 넣고 브로커 남자 2명에 저희 쪽에 있는 젊은 남자 2명 해가지고 4명이 붙들었는데도 안 되더래요. 저희 나중에 들었었거든요. 우리는 먼저 그 산을 라오스 국경을 넘어가지고 그 어느 한 산에 숨어 있고 이쪽 4명은 넘어도 못 왔어요. 그 할머니 때문에. 네. 근데 할머니가 너무 여동치고 어떻게 할 방도가 못 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그 밑에서. 근데 오셨더라고요. 와가지고 안 되겠다고 막 그 마음이 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막 산 사람을 막 버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 들고 근데 뭐 금방 본지 몇 분 안 됐지만 해도 같은 동지인데, 탈북민들이잖아요. 네, 같은 탈북민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가 보다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마음은 또 불편하고. 예, 우리는 살아야 되겠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 약속된 시간까지는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장소를 이탈해가지고 그 막 강을 건넜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예, 그게 좀 참 막 있잖아요.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을 건너는데 또 악어강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메콩강. 이제는 아실 거예요. 네. 너무 들으셔가지고. 근데 거기서 또 뭐라 하냐면 생애하는 사람을 악어가 이렇게 네.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요. 근데 문제는 저하고 저랑 같이 오는 애가 둘 다 똑같이 생리를 한 거예요. 네. 막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은 그게 제 생각에는 그 유람선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예, 좁은 쪽배가 좁고 긴 예, 쪽배. 거기 2명이 타면 네. 딱 될 것 같은 배 지금 저희 일행 9명에 그 넣어줬는 사람까지 10명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편안히 앉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앉았는데 이렇게 특 배전에 물이 다 차는 거예요. 찰랑찰랑 예, 이렇게 툭 들어가니까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그거 제 생각에는 보통 보면은 한 뭐 10분 정도면 건널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어정쩡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강을 건넜는데 그 지금 그 애기 엄마 있잖아요. 아까 벙어리 같다고 했던 그 애기 엄마가 조금 저보다 많이 어린데 그 친구가 진짜 잘 참고 그까지 넘어왔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강을 건너는 게 그 강을 건너고 나서 제 손을 붙들면서 야 언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네. 이 탈북 과정이. 막 그러면서 애가 있잖아요. 언니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네. 막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있잖아요. 그 힘들게 강 건넜던 고생하면서. 예. 그리고 또 그 강을 건너면서 또 그 넣어줬는 사람은 저희랑 말이 안 통하니까 강을 건널 때 조용히 하라고 저쪽에서 총을 쏜다고 두두두 이렇게 한다고 막 저희한테 막 손짓 몸짓 하지 그 긴장하지 걸릴까봐 막 있잖아요. 그 이게 신경전 있잖아요. 했던 거 지금도 생각하면 막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탈북을 했는데 저희는 이걸 막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또 같이 온 분들 말 들어보면 저희보다 더 막 어렵고 힘들게 온 분들이 너무 별의별 많더라고요. 일이 많대요. 정말 고생하며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태국으로 이제 다 같이 경찰에 잡히셔야 되잖아요. 경찰을 찾아가서 그쵸? 우리가 네. 찾아갔어요. 경찰에 잡히셔야 되잖아요. 네. 예. 잡히셨어요? 어디 쪽으로 해서 오셨어요? 태국에서는? 태국 모르겠어요. 그냥 경찰이라고 찾아갔어요. 네. 찾아갔는데
가니까 또 뭐 진짜 방콕 쪽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뭐 치앙마이 쪽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치앙라인지 뭔지 그쪽으로 온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막 거기가 너무 힘들었어서. 예, 진절머리 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공기가 있잖아요. 진짜 이 대한민국 공기가 너무 좋아요. 공기가. 아 그래요? 예, 습하고 있잖아요. 막 사람 짜증나게 하거든요. 아, 그러지 않아도. 태국이 덥죠. 예. 네네. 근데 거기 도착하니까 아 이제는 안도에 이런 마음은 생기긴 하지만은 그 어떻게 이 앞으로 이제 가야 될 노정이 어떻게 되겠는지 막 그런 스트레스를 해가지고 그리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해 가지고 경찰을 찾아가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경찰을 네. 경찰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브로커가 경찰을 펄스하고서 폴리스, 여기다 네. 펄스 네. 폴리스라고 안 쓰고 네. 그 사람 펄스 이렇게 어, 써졌어요. 네. 이거 한국말로. 한국말, 예. 예, 그러면 우리 그거 들고서는 그 태국 사람 그분들이 그 영어도 많이 쓰거든요. 그 펄스 하면 그 사람들 알아요. 펄스 하면 이 사람들이 웃어요. 알려주는 게 아니라 웃기는가 봐요. 우리가 노는 게. 그래가지고 보니까 짐꾼 한 명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 차 있잖아요. 자전거에다가, 오토바이에다가 이런 북한에서 구루마라 가는데. 아 그렇게 그런- 해서도 알아들어요. 예, 그런 거 다 알고 있는 그런 짐꾼이 왔는데, 자기가 펄스 쪽으로 데려다 준대요, 우리를. 네. 그래서 돈 내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돈 돈을 내고 내래요. 가셨어요? 네, 그래서 돈 내는데, 아이고, 돈을 안 낼 걸. 금방인 거예요. 네. 우리 길을 모르니까 그 사람 따라서 돈 내고. 그렇게 해서 네. 태국 감옥으로 가시게 되잖아요. 네. 거기 가면 탈북자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또 네, 얼마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한 달 정도? 한 달 한 10일?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한 220명 정도 있었어요. 220명이요? 네. 그렇게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아서 자리 사고 팔고 할 때가 그때군요. 네. 야, 2008년도. 자리 팔고 사고가 아, 2011 년도? 지나서 우리가 들어갔어요. 아. 네, 2011년도니까. 지나고. 네. 예, 예. 아, 진짜 다행이네요. 그럼 거기서 220명 세상에. 그러니까 그때 있잖아요. 저는 좀 어리석은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한국에 오는 걸 대단히 막 큰 영웅심이 발동해서 온 것처럼 이렇게 제 스스로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태국은- 영웅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딱 보니까 잘못 오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어떻게 이렇게 많냐 하는 생각 들고 네. 아, 이게 내가 뭐 용심 발동해서 온 그 정도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너무 하나가 많- 아니었구나.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게 조로 되어 있더라고. 1조, 2조, 3조. 그리고 또 그쵸, 그게 그쵸. 반장이라는 게 있고. 근데 네. 거기서 너무 가슴 아픈 게 그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그 북한에서 있잖아요. 그 막 깜방 생활 많이 하고 정말 좀 드세고. 입심 드시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북한식으로 우리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거기서 한번 좀 그랬던 게 그 자리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좀 드세다고 해가지고 좀 나이 어리고 아가씨 좀 처녀들 좀 이런 애들 조금 착하잖아요. 그런 애들 막 못 살게 구는 애들도 있어요. 그 안에서. 저는 또 그런 거를 못 봐요. 같은 이렇게 탈북에 오면서 그러니까 좀 자기가 넓게 가지고 이쪽 아이들은 누울 자리도 없어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진짜 안 참았어요. 야 누우라 같이 누우라고 막 내가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또 한 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가 한국 기도를 7번을 하다가 7번째 만에 지금 성공해가지고 오는데 이 언니가 그 사이에 진짜 뭐 장춘 비행장이라는가 거기서 그 한 번은 막 같이 오던 사람들이 총에 맞아서 옆에서 막 죽는 그런 상황도 다 봤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들 아프고 몸도 예. 마음도 지친 예. 상태에 그러니까 그 언니를 너무 막 몰아가고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언니가 그 겪은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내가 그 언니 편을 많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언니도 지금 한국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는데 그래서 그 언니가 나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자, 그런 태국 감옥에서 아까 한 달 반 정도를 계셨다고 했죠? 네. 따님은 그 사이 탈북 과정에서 속썩이지는 않았어요? 뭐 힘들다, 어렵다. 제가 12살 있잖아요. 애기잖아요. 네. 어린이잖아요. 제가 지금 제일 힘들었던 게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 네. 넘는 거였잖아요. 네. 그랬잖아요. 그거를 넘다가 한 반쯤 올라가지고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음.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그 얘기하면 계속 웃는데 막 그 우리 같이 그때는 하던 절실했죠. 네. 같이 하던 일행들이 야 덩치는 크다네 가지고 막 이러면서 나를 막 놀려요. 근데 그때는 진짜 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못 갈 것 같아. 너라도 가서 잘 살아. 거기서 내가 포기해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런데 따님 못 올라가야 돼. 제가 그 할머니가 막 거기서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였는데 저는 막 덩치는 이만해가지고 운동신경도 막 없어가지고 거기서 막 나 이제 못 가겠다. 너만이라도 가라.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저희 딸이 엄마 안 돼. 나 엄마 없이 어떻게 가냐고. 네, 근데 저희 딸은 막 토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포기하려고 하니까 막 있잖아요. 막 눈물 나고 입까지 왔는데 막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딸은 그래도 너무 순하고 착하게 그러니까 따님 덕에 포기하지 않고 오실 수 있었네요. 그렇죠. 저거 혼자서 어떻게 보내니 하는 생각하니까 안 된다 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한숨 엄마의 돌리고. 힘으로. 엄마의 힘이 아니라 진짜 애한테 막 끌려다시 뵌 것 같아요. 애가 자석처럼 나를 막 끌어당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태국에서 한 달 반을 계시다가 이제 어느 날 내일 비행기 탈 사람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 그 사이에 이제 김혜령, 그다음에 따님 이름. 같이 타게 해줬나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가족은 같이. 그렇게 배려를 해주니까. 그때까지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무섭고 이제 어. 가다가 막 비행기도 폭파시킨다 하니까 북한이 또 얼마나 막 그런 거 언제 잘해요. 실감이 나셨어요? 이제 진짜 한국 가는구나. 한국 도착했잖아요. 네. 도착해서 국정원분들이 마중을 왔을 때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살았구나 이 생각이 그럼 비행기 타실 때는요? 비행기가 쭉 이렇게 뜨는데 들 때도 실감 안 났어요. 그럼 뭐 실감이 아니라 네. 그냥 무서우셨어요?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가다 폭파되면 어쩔까. 근데 거기 이제 제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그 태국 비행기가 이제 예. 처음으로 한국 사람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 예. 승무원 분들 예. 그런 거나 신기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잖아요. 막 그분들이 와서 안내를 해요. 음료수 같은 거 주면서 뭐 드시겠습니까? 어떤 걸 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마음대로 고르잖아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한국 가나 진짜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이제 사는 살게 되나. 곳에 네. 예, 그 여자들 말투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말투 막 억센 그런 말투에서 벌써 말투만 들어도 막 마음이 살살 녹고 이러는데 고운 말투. 예, 막 그리고 그 사람들 막 정말 천사 같고 선녀 같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사는 그런 세상에 가나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저희는 제가 좀 의심이 많아요. 저희만 따로 이런 한 비행기 태우는 줄 알았어요. 탈북자들만. 예.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런데 막 일반 네. 사람들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게 그래.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한국 정부가 안전하게 우리를 데리고 가겠지. 우리만 오면은 뭐 폭파 당하던가 어쩌던가 신경 안 쓰겠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겠구나. 없겠구나. 조금 마음이 놓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는 그것에 감동받은 게 세상에 이렇게 비행기까지 막 태워서 우리를 데려가는구나. 그게 감동이셨어요. 진짜 감동 먹은 게 하나 있어요. 네. 뭔가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솔직히 중국에서 그동안 살다 보면은 북한 사람이 죽어도 중국에서 네. 시신도 누가 안 돌봐줘요. 네. 뭐 죽겠으면 죽고 우리 운명이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게 그 중국 땅에서 죽어도 막 누구도 신분이 돌봐줘. 없으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태국 관방에 왔는데 있잖아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네. 목사님들이 네. 그 신라면 있잖아요. 컵라면을 하나씩 먹으라고 이렇게 줬어요. 나 진짜 감동 먹었어요. 그 신라면에 그 신라면의 감동이 아니라 야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관심 돌려주는 사람이 신경 있구나. 써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예, 네.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있어요. 저는 약간 좀 감성적인가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챙겨주는 분들이 있구나. 예, 그게 참 감동적이셨군요. 그것도 그거고 이제는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이런 의지할 때가 예, 있구나. 이런 네. 나라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북한 그 땅에서 굶어 죽어도 누구도 신경 안 쓰잖아요. 하물며 또 남이 나라 땅에 오니까 우리 같은 건 정말 국제 고아라 생각하고
진짜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 그랬었는데. 없구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제 컵라면이 뒤에- 딱 들어오니까 아 이제부터 우리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우리 뒤에 있구나. 조국이 있구나. 네. 아 이런 게 있잖아요. 진짜 다른 사람들도 갔겠죠. 근데 저는 진짜 거기에 있잖아요. 아 내가 그 지금 이거 감동이셨구나. 빼칠 뻔했다. 진짜 그 감동이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생각나셨어요? 예, 다시 생각났어요. 그게 진짜 그 조금 저 북한 사람들은 편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는 같이 오는 일행들한테는 감독 이런 말을 못했어요.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는 저도 행복하지만은 내 딸한테 든든한 나라가 있구나 이런 있잖아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진짜 감동 먹었어요. 그게 저는. 감동이셨군요. 예. 자, 그 감동의 나라를 이제 가십니다. 2011년 여기 날짜까지 써주셨어요. 6월 16일에 예.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어요. 예. 도착하셔서 공항에서 국정원 분들이 너무 잘생긴 게 인상 깊으셨어요. 잘생긴 국정원 직원들이 양복 딱 입고 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예, 말합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도 지금 저기 누구야 이 대표님처럼도 얘기 안 하고 네.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훨씬 더 부드럽게. 네, 예,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아, 하지 마세요, 대표님. 아, 이렇게 아니고 네. 그냥 무심하게 던지는 것처럼 하는데 어. 너무 매력 있고 멋있는 데다가 말도 어찌 그렇게 했잖아요. 막 부드러운 말이 나오니까 나는 이제 나가면 저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이런 나라에 왔구나. 그리고 국정원 분들이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안전하게 왔구나 이런 이제 안도감이 살았구나. 예, 네. 진짜 살았구나 안도감이 아니라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인천대교 건너면서 이제 긴장감도 풀리고 또 두고 온 엄마와 언니 생각에 많이 우셨다고. 이제는 살았구나 하니까 이제는 아, 이제 가족들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이 생각, 그 사람이 욕심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랑 언니랑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 생각이 들고, 막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막 걷잡지 못하고. 또 국정원 분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잘했어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또 있잖아요. 너무 감동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국정원에 가셨어요. 예. 국정원에서 먼저 그거부터 봤죠? 건강검진. 네. 네. 근데 건강검진 받을 때도 이게 정말 병원도 너무 멋있고 네. 저는 또 평양에서 군복마다 나니까 지하철도는 사회안전부가 관할이라서 사회안전성병원에도 자주 갔었어요. 큰 병원에 갔었어도 정말 이게 한국에서 저희 건강검진 맡겨주는 그 병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첫째로 멋있는 걸 떠나서 깨끗하고 그다음에 설비들이 너무 있잖아요. 뭐 현대적이고 그런 건 비교가 되셨군요. 예, 생전 처음 보잖아요. 거기에다가 거기에 또 우리만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막 가다 놓고 이렇게 검진 받는 줄 알았는데 여느 그 막 어르신들도 와서 검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 표정이 너무 있잖아 편안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 막 살결도 하얗시고 예 그런 게 또 거기서도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거기서 건강검진 받는데 따님이 림파결핵 치료 받으셨어요? 네. 아프셨어요? 저희 딸이 그 검진 받을 때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검진 다 받고 나서 한 이틀 됐는데 애가 그 이민국 감방에 있을 때도 방콕에 있을 때도 엄마 나 요게 뭐가 났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뭐 요만한 게 났는데 쌀알 만한 게 그래서 괜찮아질 거야. 전 또 이게 좀 상식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거기 오니까 국정원에 오니까 애가 엄마 이게 점점 커져 하는데 보니까 이만큼 된 거예요. 요게 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면서 그냥 선생님이라 하거든요. 국정원에서 저희를 관리하는 분들한테. 그리고 그분들한테 얘기했더니 대본에 있잖아요. 제일 센 분 같아요. 국정원에서. 그런 분이 오시더라고요. 전화 한마디에. 그래 나오셔가지고 바로 있잖아요. 저희 딸을 데리고 외부 병원에 가서 막 검진 종합검진 다 예, 하고, 다 하고 정밀 검사하고. 예, 왔는데 애가 막 너무 울어가지고 얼굴이 애가 순해요. 주사 맞고도 안 우는 애인데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막 얼굴이 범벅이 돼가지고 왔는데 뭐 선물 꾸러미를 하나를 안고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달래려고. 그래, 12살 애기니까.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 과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우리 소희 잘했어 하면 막 등을 두드렸으면
애가 이렇게 이제 검진 결과가 이제 며칠이면 나오면 그 결과대로 약도 잘 먹이라고 우리 저희 잘했어 막 칭찬해 주니까 또 선물 받았고 이제는 그 아픔이 지나갔으니까 눈물 범벅이 됐는데도 그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림파결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정기적으로도 그 시간만 되면 애를 따로 불러다가 다시 또 치료. 치료를 하고요. 계속 엄청 신경을 써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완치인 네, 거죠? 벌써 완치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셨구나. 국정원 조사받는 거는 어떠셨어요? 오래 걸리셨어요? 힘드셨어요? 국정조사 그냥 재밌었어요. 재밌었다고요? 네, 그분이 네. 처음에 눈에 힘 딱 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국정원 그분도 진짜 잘생기셨어요. 국정원이 그렇게 인물 보고 가시죠. 국정원은 인물 보고 봤나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진짜 잘생기셨어요. 근데 다들 잘생기셨다고 하네요. 아, 진짜 모든 잘생겼어요. 탑이자분들께서. 네, 근데 나오고 나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궁금한데요? 국정원 직원분들 보고 싶네요. 진짜 그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잘생기셨는지. 이게 우리 쪽을 관리하는 분들은 그렇게 특별히 잘생기신 분들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조사는요? 네, 조사하는데 처음에 한 이틀은 그분이 엄청 눈에 힘 딱 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 숨길 거 없이 또 다 쓰셨겠네요. 또. 네, 쓰고 그분 자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나한테 진심도 또 느껴지고 했는지 한 3, 4일 지나서부터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그분도 농담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많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병원 치료받아야 돼가지고 들어가서 3일 정도 조사받다가 한 일주일 받았는데 마지막 이틀만 받았어요. 그리고 한 5일 정도 받고 그분이 또 한 이틀은 아파가지고 조금 늦어질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저는 일주일 이상 더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딸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애가 막 지겨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조사실 안에서 그 비누 거품을 풀어놓고 장난하고 저 이제 막 이러는데 빨리 막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 때문에 좀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냥 빨리 해가지고 5일 조사 받으시고 5일 조사받고 이틀 정도는 그분이 치료받으니까 못 받고 그렇게 하고 근데 그동안에 그게 좋았던 게 왜 좋았냐면 그동안에 막 긴장되고 이랬잖아요. 그 조사실 안에서 이틀을 쉬는 동안에 계속 잤어요. 밥 먹는 시간 나두고 낮에 밤에 계속 잤어요. 근데 그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세상에. 쉬셨나 보네. 긴장이 풀려서 예, 잠이 긴장이 쏟아지는 거군요. 풀렸다고. 밥은 어떠셨어요? 입맛에 잘 맞으셨어요? 좀 매웠어요. 아 그래요? 네, 매워가지고 저희 딸은 막 속이 쓰려가지고 잘 못 먹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맵지 않은 음식이 한 가지 나오면 저는 또 그걸 애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딸은 고기랑 이런 걸 잘 먹으니까 그리고 매운 거 제가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매웠고 그다음에 음식이 너무 담백하니까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주지 이랬어요. 건강식인 걸 모르고 그리고 거기 분들은 식단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딱딱 그쵸, 맞춰 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돼지고기를 많이 안 주거든요. 돼지고기를 좀 푹푹 줬으면 좋겠는데 더 달라면 더 주지 않나요? 안 줘요. 더 떠먹을 수 있는데. 아니, 그래봤자 저희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분들 이렇게 딱딱 배식을 배식을 주는데 거기서 좀 더 주세요 하면은 진짜 반 숟가락 정도 조금 더 놔줘요. 왜냐면 과식에도 안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는 아직 저희 스스로 그걸 컨트롤할 줄 모르니까 그걸 건강식을 생각해서 주는데 조절해서 주셨나 네, 보네요. 그때 생각에는 고기 좀 푹푹 주지 막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저희를 다 배려해가지고 그렇게 다 영양식대로 나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또 꼭꼭 하루에 한 번씩 간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간식을 그냥 남겼다가 애한테 또 주고. 따님께. 예. 자, 그렇게 국정원 생활 즐겁게 하시고 이제 한의원으로 가셨어요. 네. 한의원에서는 어떤 게 인상 깊으세요? 한의원에 가면 저희가 또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한 기수에 저희 기수 때는 한 127명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면 나름대로 그 질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장도 있어야 되고 총무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그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선생님들이 알아서 너 반장해라 총무해라 이게 아니라 그 기수 인원이 이렇게 찬반 투표 방식으로 선거, 자유선거. 그러니까 촌민주주의의 혜택을 우리가 지금 거기서 한의원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반 투표 방법을 하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예, 저는 물론 거기서 반장은 안 했어요. 국정원에서는 했지만 반장은 못 되긴 했지만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나원 졸업하시고 뭐 수업도 열심히 받으셨겠죠? 따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지냈어요? 하나원에서? 하나원에서는 그 애들 또 무슨 하나둘 학교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애들한테 뭐 가교, 거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업 그 애가 그 여기 넘어올 때 11살이긴 했어도 이거 교육을 하나도 못 학교를 잘 받고 못 다녀서 네. 그래서 거기서 가교 거교를 처음부터 다 배웠는데 배우군요. 예, 저랑 같이 온 애가 또 유치원 교사였어요 북한에서. 네. 그래서 호실에 들어오면 걔가 또 가르쳐주고. 복습해주고. 네. 개인지도 선생님이 계셨네요. 좋네요. 근데 우리가 거기 막 무료하잖아요. 네. 막 재미도 없고 막 이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걔가 또 저희 딸한테 또 잘 배워줬어요. 또 우리 딸이 또 잘하더라고요 그걸. 근데 그렇게 해서 가교 거교를 배웠고 하나둘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이 또 애들한테 꼭 기초적인 거 배워주고 그다음 거기서는 또 선생님들이 그 애들을 데리고 한국 애들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 어울리는 시간을.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한국 애들 어떻더냐 막 네. 이렇게 네. 막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저 그렇던데 되게 북한식 답변인데요. 네 그저 그렇던데 이렇게 하는 걸 막 노이를 깔보고 무시하고 이러지 않잖아 하니까 아니 그냥 우리랑 잘 놀았어 이렇게 하는 아 그래서 내가 괜찮겠나 그러니까 애가 그 한국 사람을 접한 게 그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한국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까 이게 저 스스로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든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그저 그렇던데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나 우리도 나가서 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그렇게 그런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하셨군요. 예. 자, 하나원 졸업하셨어요. 정착 초기에 사회 나와서 7일도 안 돼서 통영 횟집에서 12시간씩 일을 하셨다고요? 예. 왜 나오자마자 정말. 이렇게 일을 이 집 배치를 통영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니 수원에 받았어요. 네. 네. 헐. 수원에 받았는데 네. 그 뭐 저희가 정착금이 400만 그때 400만이어서 받고 나니까 뭐 브로커 떼가고 뭐 어쩌고 하니까 그때 수중에 돈이 없죠. 11월 달에 우리가 네. 나왔는데 그 해가 있잖아요. 진짜 뭐 50년 만에 처음 오는 추위라 하면서 엄청 추웠어요. 네. 그래서 딸님이 저희 딸 뭐 동보 하나 사주고 그 정착금에서 조금 남기고 내가 또 오면서 조금 남긴 거 뭐 돈이 수중에 그래봤자 한 150만 정도 있은 거 가지고 애 옷을 사주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밥상도 없어가지고 그 하나센터라는 데서 밥상을 줬어요.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무슨 가장 기초적인 것만 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걸 살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딸내미 동복 사주고 애가 학교에 다닐 옷을 사 입히고 나니까 그 150만이란 돈이 얼마 안 남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뭐 가스 설치비 7만 원 내야 돼. 무슨 뭐 아파트 들어가는데 무슨 뭐 그때 또 무슨 한 14만 원이가 또 뭘 이렇게 또 월세나 뭐 관리사무소에다가 관리비. 네. 예, 뭐 또 네. 아유도 뭐 갑자기 돈이 쑥쑥쑥쑥 그 얼마 안 되는 돈도 다 빠지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막 이러다 굶어 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센터 조금 다니다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는 일해야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이 횟집 알바를 가게 된 거죠. 네, 갔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제가 이게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새로 나온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 잘 보지는 않겠지만 혹시 보는 사람 있으면 뭐 알바고 뭐고 하지 말고 회사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제일 쉬운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난 식당 일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저녁 5시에 가가지고 새벽 5시까지 하는데 12시간 회사는 예를 들어 뭐 정기화된 시간이 8시간 반이다 하면 8시간 반 외에는 일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식당은 안 그렇거든요. 새벽 5시인데 손님이 안 가요. 6시까지 안 가면 우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손님 내쫓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1시간 더 일했다고 돈을 안 줘요. 식당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사장님들이 주는 분들 계시긴 하대요. 근데 저희는 안 줬어요. 김일영님께서 계신 곳이. 예, 거기는 안 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받았다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다 사장님들이 다 틀리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제일 힘든 게 버스 타는 거였어요. 버스 갈아타는 거요? 예, 버스 타는 게 뭐가 힘드냐면 그 뭐 저희 집 앞에 오는 버스가 다
그 수원역으로 가는 게 또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수원역에서도 또 어느 방향 거기에 있는 데다가 제가 가는 식당에 수원역에서 내려가지고 한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서 또 갈아타야 돼요. 올라가서 갈아타는 것도 또 바로 또 그 식당까지 가는 버스가 아니고 또 그 번호를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 가지 않고 또 무슨 몇 번에서 몇 번 버스 막 이런 게 그게 너무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저희 집 쪽에서 안 서고 이 버스가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어목천동입니다 하면 내려야 되는데 어목천동을 안 찍고 무슨 다른 이름을 불렀어요.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서? 아니에요. 어목천동까지 아니고 그 주변에서 섰는데 나는 어목천동 가서 내려야 되는 줄 알고 거기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린 거예요. 무슨 영신요고입니다 하면 거기서 내려야 돼요. 근데 난 어목천동입니다 이럴 때까지 기다린 그것만 거예요. 기다리시군요. 네. 그래서 그 영신요고를 지나쳐 버렸는데 앞만 보니까 이렇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건 내가 분명히 이거 우리 집 쪽이 아닌 것 같아서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어목천동까지 나는 가야 되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하니까 영신요고에서 왜 내리지 왜 이렇게 그냥 있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내려야 되겠다 싶어 내리고 보니까 공단만 있고 사람 다니는 길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새벽 5시니까 겨울이니까 막 날도 어둡고 따님은요, 그 당시에? 우리 딸은 대안학교에 가 있었죠. 그걸 혼자서 있잖아요. 그게 눈물 질질 흘리면서 건너편 건너서 버스에 올 때 또 기다려서. 네. 예, 그거 오는 게 그땐 모르겠어요. 왜 눈물 났는지 하여간 서럽고 막 눈물 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한국 사회를 잘 모르는 그것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화내는 그게 아니고 나 왜 이렇게 좀 스스로에게.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버스를 이렇게 놓쳤지? 버스 이걸 좀 확실하게 좀 알았을 걸 막 이런 후회 같은 게 나고 그래가지고 그 이 횟집이 경상도 통영에 있는 게 아니라 수원에 있는 통영 횟집 통영수산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네.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런 횟집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현재는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거의 정착 초반부터 이 일을 하셨다고. 예. 그러니까 횟집 일을 하다가 네. 저희 그 담당 형사님들이 네. 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횟집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저한테다가 회사 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냐 이렇게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당연히 하고 싶죠.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자기네가 이게 톨게이트 쪽에 알아보겠다. 톨게이트라는 게 어떤 일이냐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구체적으로는 잘 네.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계장님이랑 그 담당 형사님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거기 갔어요. 그 봉담 톨게이트에. 네. 근데 봉담 톨게이트가 이게 차가 엄청 많아요. 네. 예.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고. 그 톨게이트. 네. 예, 그 차가 그렇게 많다는 것에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게 오히려 신기하고 재밌군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차가 막 들어오면 무서워가지고 도망간대요. 이 실습 받다가. 근데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그 거기더라고 인사 나누는 이것도 재밌고 돈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네. 그래서 거기서 실습을 한 3일 정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횟집 일이 진짜 내 적성에 안 맞은 것 그또 같아요. 12시간씩 일을 하는 거면 누구나 힘들 것 같아요. 누구나. 네, 그 일하다가 이 톨게이트로 톨게이트를 하니까 오니. 네.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남들은 힘들다고 해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착 7년 3개월 중 6년째. 네. 와, 고속도로 요금소 네. 수납원. 예. 이렇게 길게 정말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계신군요. 근데 제가 돈을 더 벌어보겠다고 네. 톨게이트 다니다가 한 몇 개월 동안을 전자부품 회사 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네. 그 전자부품 회사는 한 달 중에 자기가 쉬지 않을 수도 있대요. 한 달 내내 근무를 하시 거의 300 가까이 막 본다 하는 거예요. 초과 근무를 하면. 예, 그것도 야간 근무만 하는데. 그래서 나도 이제는 몸도 좀 단련됐지? 그런 일을 해가지고 돈 좀 많이 벌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그쪽에 들어갔는데 힘든 정도가 아니고
땀이 나는 게 아니고 막 완전 있잖아요. 막 기름이 빠질 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에서, 네. 네. 밤에 자지도 못하고 12시간씩 막 하는데. 그리고 거기 일이 있잖아요. 진짜 제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톨게이트 고속도로 일이- 톨게이트는 네. 적성에 딱 맞는 톨게이트 일이에요. 적성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 몇 개월 일하다가 다시 네. 예, 여기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돈은 좀 적더라도. 네. 톨게이트를 진짜 사랑해요, 저는. 그 차가 맞아요. 오고 이렇게 손님들을 대하고 하는 그게 재밌으신 거예요? 예, 그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이게 전자부품 회사나 식당 일을 해보니까, 제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해야 돼요. 근데 톨게이트 일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고, 그냥 신경, 혼자서 네. 예, 할 내가 수 그 있으니까. 부스에서 내 구멍만 잘 쓰면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게 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책 초반에 적성에 잘 맞는 직업을 찾으시는 것도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렇게 근무하시는데 저희가 따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자, 그 사이에 따님은 이제 아까 대안학교를 다니고 네. 있는 것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15살에 1년 늦게 중학교에 입학했다고 네. 하셨어요. 네, 1년, 제가 거창 쪽에 내려가면서 얘가 바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애가 있는 친구들은 자주 자리를 옮기면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에.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갔으면 애를 위해서라도 그 지역에 정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거창이라는 지역에 가게 됐잖아요. 됐는데 애가 엄마랑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 나도 엄마 따라서 거창 갈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기 안성 쪽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얘가 2학년에서부터 그 일반 학교에 나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적응이 잘 안 일반 됐군요. 중학교. 예, 그래서요. 거기 가니까 쉽게 말하면 왕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걔네랑 어울릴 수 있는 그게 안 되고 거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러겠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그 경상남도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도 하고 한참을 좀 탁 튀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애가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스스로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중학교 3학년 돼가지고 3학년 2학기 이제 좀 있으면 졸업해야 되잖아요. 그때 애가 우울증 걸린 거예요. 근데 저는 우울증이라는 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북한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개념이 없죠. 예, 우울증, 갱년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애가 우울증 걸린 거 저는 뭐 미친 짓이라고 너무 행복해 빠져가지고 저런다고. 제가 되게 좀 세요, 성격이. 이제 방송이니까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해도 말투가 워낙에 엄청 센데다가 애한테 진짜 무자비하게 막 해버린 거예요. 그 애는 점점 나빠진 그렇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때 그 시점에서 진짜 제 주위에 친구들 저랑 같이 그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엄청 도움이 컸었고 정말 그 친구들한테 고맙고 제일 고마운 게 담당 형사님이셨어요. 거창 성함도 이름 써주잖아요. 내가 써왔잖아요. 양재혁 형사님이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 막 살기 싫더라고요. 막 애가 그렇게 그렇죠. 되니까. 딸이 예. 우울증 걸려서 힘들면. 입원했고 예, 그러면 입원하니까 무슨 생각 드냐면 내가 애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나 때문에 그때 막 후회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애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힘들구나. 예, 막 살기 싫은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담당 형사님. 예, 자기 엄마도 그렇게 우울증 앓으시다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자기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쩌겠냐고 견뎌야지 애를 보면서 그러면 많이 힘들겠지만은 힘내서 견디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별치 않은 것 같은데 그 시점에서 이분도 이런 걸 겪었다는 그 같은 동질감이라고 할까?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있잖아요. 그 위로가 되고 그분도 이제는 당당하게 그런 걸 다 딛고 이렇게 경찰까지 하잖아요. 멋진 경찰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 나도 잘 견디면 우리 딸도 막 이런 사람처럼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막 애한테 전화도 그래도 해주시고 너무 막 신경을 써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한테 감사한 걸 어떻게 제가 뭐 진짜 돈이라도 많아서 막 이렇게 드리고 싶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분이 또 그런 걸 다 거부하거든요. 그런 자기가 할 일을 했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애가 그 치료받고 나와서도 막 시간이 좀 많이 힘든 시간 보내는데 그 시간을 다 같이 해주셨거든요. 정말 고마우신 예. 분이네요. 근데
그 지금 감사 편지, 영상 편지 네. 좀 이따 할까요? 해도 되면 잠깐 할게요. 네. 양지혁 형사님 지금도 계속 저를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 딸 우리 소희한테도 잘해 주시지만 네 그때 그 시기 진짜 고맙고 네 진짜 제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요. 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지금도 그분과 자주 연락하시는 거죠? 담당 형사님이시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바뀌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지금 형사님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때 그 형사님 가장 바뀐다고 힘든 하니까 시기에 그렇게 도움을 주신 형사님. 네 저는 그분이 바뀐다고 하니까 진짜 서운하고 막 그랬어요. 섭섭하셨구나. 네. 네. 자, 그랬던 따님께서 지금은 또 우울증이 많이 나아지셨나요? 이제는 정상이 돼가지고 올해는 대학까지 갔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까 자랑하셨어요. 네. 학교 이름은 안 물어볼게요. 학과, 어떤 학과로 들어갔어요? 중국학과예요. 중국어학과로 네. 올해 당당히 대학교 입학한. 예, 근데 그 대학에 감사한 게 그 공부 못하고 네. 그런 진짜 부족한 저희 딸을 받아줘서 그 대학에 너무 감사해요. 야, 올해 새내기 따님께서 대학 생활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자, 아까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다 했고요. 네. 지금 안보 강사로도 활동하시고 행사에 노래도 부르시고 또 이만감 목글 출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꼭 본인께서 이렇게 자랑,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거창읍 자원봉사회 회원으로 지금 3년차 활동을 하고 계시대요. 어떤 활동인가요? 그 자원봉사라는 거는 보니까 그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 이런 케어하는 그런 일 많이 하고 또 그분들 같은 게 저 거창에 그런 자원봉사 이런 게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창 뭐 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무료 배식봉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배식봉사를 하면 거기 분들이 식사는 제공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설거지라든가 음식 준비할 때 재료 손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서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이 나들이 같은 거 할 때 그 케어하러 가고 또 그쪽에서 체육대회라든가 북한에서 체육대회잖아요. 네. 네네. 네, 그런 거 할 때랑 저희가 가서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것도 하고 이걸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아저씨 한 분 또 만났어요. 네. 네, 제가 지금 저번에- 배우자 부군. 예, 예. 네. 근데 한국 온 지 그분이- 얼마 만이에요? 2011년에 오셔서 2017년에 만나셨으니까 한 6년 만에? 결혼 네. 2017년에 하셨네요. 예, 그 정도에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경상남도 자원봉사 부회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어. 이명박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네. 분이고 네, 되게 그 자원봉사 쪽에서 이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사귀다 보니까 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이게 대한민국에 너무 고맙잖아요. 이런 곳에 와서 내가 살게 해준 대한민국에 고마운데 진짜 뭐 돈이 많아가지고 어디다 막 팍팍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하니까 이런 거 하면은 내가 조금 감사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안 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에 이렇게 오게 해준 그런 게 고맙고 우리를 받아줬잖아요. 그런 게 고마웠고 그런데 예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좀 내 마음이 표현이 안 네. 될까 이렇게 돼가지고 솔직히 자원봉사라는 게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매번 참가는 못해요. 왜냐면 회사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지금 3년째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보면은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정말 제가 힐링이 돼요. 거기 나가면. 그분들이 정말 있잖아요. 항상 밝게 웃고 저도 진짜 이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거기 나가면서 제가 힐링을 받아요. 그 언니들한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남자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이분들처럼 한국 사회에 살면 즐겁게 살지. 처음에는 진짜 나도 돈을 많이 쫓았어요. 돈 많이 벌어야지, 벌어가지고 막 진짜 팍팍 막 이렇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되니까 그렇게 있잖아요. 저는 만족할 만한 삶이다. 이렇게 내 마음가짐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봉사하는 그 자체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케어해주면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해 주거든요. 네. 또 그런 걸 보면 내 보람을 부모님 느끼시겠네요. 네 보는 것 같고 막 그런 게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활발히 활동을 계신 김희령님입니다. 미래로 가볼게요.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은 지금 직업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앞으로도 쭉 고속도로 요금소 승합원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통일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에 3가지나 써주셨어요. 이거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제가 그 엄마는 첫 번째로는? 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래도 가서 인사드리고 산소에 가서 이렇게 북한에 계실 때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 했지만 엄마는 산소가 어딘지를 그냥 전화를 통해 가지고 어느 쪽에 이렇게 안치했다 이 말밖에 못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뭐 남북 정상 미국 정상회담 네. 그런 것도 한다는 그런 또 그런 격동적인 날에 내가 또 이렇게 왔는데 그런 거랑 보면 저는 통일될 거다 안 될 거다 제가 무슨 제 이런 작은 소견 가지고 뭐 어떻게 단정하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라도 왕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좀 인사드리고 부모님 산소에 예, 꼭 인사드리고 싶다. 예, 그런 거 하고 싶고 네. 두 번째로 부동산 일 하고 싶다. 왜요? 북한에 보면은 뭔가 그런 질서 같은 게 없거든요. 그냥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제가 가서 좀 뭔가 있잖아요. 뭐 땅을 사고 파는 것과 뭐 집 그런 사고 것도 파는 하고. 게 네, 질서가 전혀 없다고 많이 들었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다면 그런 일 쪽으로 좀 잘할 것 같고 네. 예,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막 정치 같은 거 해보라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북한도 이제 정치가 통일이 되면 한국처럼 정치인들이 그렇게 될 거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북한의 정치인들이 대단하다고 하겠지만은 이제 통일이 돼서 정치인이 되면 똑같은 민주주의적으로 이제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비유도 맞춰야 되고 인사도 진짜 90도 각으로 계속 인사도 드려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있잖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는 이제 나는 아닌 것 아무리 같고. 옆에서 하라 해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부동산 일. 예, 부동산 일 하면서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족들에게 근사한 집과 용돈 용돈을 주고 주고 싶다. 싶다. 이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자, 탈북 후배들에게 조언. 이제 8년차 들어섰죠. 네. 8년차 선배로서 탈북 후배들에게 조언 요거 읽어주세요. 이게 따가운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신입이라면 네.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따가운 시선 보낼 때는 네가 텃세 부리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회사 생활에 대하여. 예, 회사 생활에 대해서 그 회사 생활에 정착 못하고 나오는 저희 가까운 친구들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봉담 톨게이트 들어갔을 때 거기에 그 김미경 씨라고 팀장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 한 말이 엄청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어떤 언니가 말 해주셨어요? 뭐라 했냐면 제가 좀 우울했었어요. 그때 저한테 너무 막 있잖아요. 좀 그렇게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언니가 뭐라 하냐면 힘들지 여기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네. 너 봐라. 여기 왕따 당하는 네. 너 보게도 있잖아. 회사에 너 아니라도 왕따 당하는 언니들 있어. 너가 그쪽에서 왔다 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한국 생활에 지금 몇 년 됐는데도 그게 너무 있잖아요. 이게 마음에서 꽂혀가지고 예, 그 언니한테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다고 이렇게 주눅들거나 하지 말고. 근데 저 자체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북한에서 왔다 그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근데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내가 북한에서 왔다 그러는 게 아니라 토스인 거예요. 그 우리 회사에도 보면은 신입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혼살 나요 몇 달은. 처음엔 어리버리하니까요. 근데 저희로서는 내가 북한에서 왔다 그러네 이렇게 자괴감이 든다. 자격지심. 예. 그런 게 들어가지고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 쓰지 말고, 내가 신입이니까 너네가 텃세 부리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마음도 편해지고,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떤 회사나 뭔 일 하면은 그 일에 있잖아요. 진짜 정통을 해야 돼요. 능란해야 돼요. 내가 회사에 우리 회사 일하는 것도 보면 저는 사무실에 데이터로 들어가서 활동할
일 벌 정도로 그 회사 업무에서는 퍼펙트하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나한테 뭐 태클 걸 사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격지심 갖지 말고 실력을 키우라고 예, 하셨습니다. 그렇게. 네. 아, 정말 그건 정말 좋은 중요한 조언인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자, 오늘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 하고 싶으신 일까지 그리고 조언까지 지금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할 말 너무 많은데. 네. 네. 지금 이제 출연 소감 여쭤보려고 해요. 어떠셨어요? 제가 TV에 출연할 때는 별로 또 이렇게 긴장하지 않았는데 네. 너무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긴장을 하셨다고 오늘요? 전혀 긴장 전혀 안 그렇게 안 하시고. 보였는데. 예, 좀 네.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또 두 분이 옆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좀 너무 좀 그런 시간이었고 제가 지금 2시간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저희 인생을 얘기했다고 말하는데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중점적으로 북한의 인권이랑 이런 걸 좀 더 좀 잘 준비해가지고 얘기했었으면 시청자분들께 조금 좀 더 좋은 이런 지식 같은 거 주지 않았겠나 이렇게 싶은데 제가 준비도 잘 못해 갖고 와서 죄송하고 아니에요. 정말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혹시 다음에 출연하시는 분들 계시면 좀 더 진솔한 이런 이야기들로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북한의 인권과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된 다음에 북한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지식들을 많이 좀 알려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아픈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또 진솔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왜 김주성 이사님께서 이분을 꼭 불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 하단의 설명란 참조 부탁드립니다. 광고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